국제신문기사고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개선 속도 호수 밀도 기본 항목서 뺀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부산시가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가 일명 신통기획을 통해 도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며 성과를 거두자 부산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주거 정비 시수의 기본 항목 중에 호수 밀도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수 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비구역 면적 헥타르당 건축물의 수를 말한다.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말씀드릴게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거 정비 지수의 기본 항목에 구역 면적 1만 스퀘어 3,300평이죠. 그죠? 3,000평이죠. 3,000평 이상. 노후도 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 호수 밀도 헥타르당 50호 등을 포함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노후도가 돼야 되는데 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만족해야지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호수 밀도라는 게 있었어요. 헥타르당 50호 등이 있었는데 요거 지금 호수 밀도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거죠. 하지만 노후지역 중에서 나대지가 많거나 주차난 탓에 빈 땅을 주차장으로 바꿔 쓰는 곳의 경우 호수 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럴 경우 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해도 재개발을 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래서 시에서는 호수 밀도를 삭제하는 대신 조건 항목의 기본 점수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걸 지금 없애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서부산 일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요 포함된 구역 내에 일정 호수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정 호수가 이제 없어도 한마디로 말해서 매토가 안 되고 나대지 주차장으로 쓰는 나대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을 좀 더 활성화 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해당하는 지역이 어딘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지가 어디인지는 좀 조사를 해보고 조사가 되면은 다시 오늘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걸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느냐. 서울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이라 해가지고 재개발에 속도전을 내면서 엄청 밀어붙이는 중이거든요. 부산에서도 지금 6월달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 웬만하면은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아시겠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은 된다면은 이전에 평당 1,000만원짜리 빌라가 1,000만원짜리 빌라 너무 비싸다 그죠? 평당 500만원짜리 빌라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만 되면은 평당 1,000만원 되는 거는 우습잖아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아니 내 재산 늘려주겠다는데 현재 시장님이 정책을 바꿔서 내 재산을 불려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이거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될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이 어느 물건을 선점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anyway 요거는 지금 재개발 완화의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진짜 공부 좀 해야 돼요. 치해를 공부해 가지고 선점해 놓으면은 이거 좀 짭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하듯이 초기 재개발의 위험성은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후도 분석해서 노후도도 만족해.
요 호수 밀도가 없어졌으니까 나대지가 많아도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초기 재개발은 리스크를 가지고 보셔야 되고 접근하셔야 되고, 웬만한 분들은 사업 시행 인가 난 거,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앞두고 있는 거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아요. 돈은 좀 많이 들지만 그게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초기 재개발부터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까지 가는데 솔직히 5년은 우습잖아요. 그죠? 한 7, 8년 걸린다 봅시다. 그 시간만큼을 돈으로 산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어느 구역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작년도 12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난 구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합장이 바뀌면서 젊은 분으로 조합장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지금 추진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무조건 관리 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동호수 추첨 곧 할 거라고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이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이런 구역들이 입지도 참 좋더라고. 제가 그 밑에 있는 다른 구역하고 그 동네에서 다른 구역하고 비교해 봤는데 뭐 단지 세대수나 뭐 입지를 볼 때 저는 이쪽이 더 좋더라고. 요건 내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재개발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진짜 치고 빠지고 이런 건 잘 하셔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갖다가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이제 지금도 많이 활성화돼서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신규 공급들이 들어왔지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신규 공급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은 부산에 웬만한 곳에서는 이제 그 낡은 노후화된 주택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로 계속 들어올 것이다. 요게 좀 중기적으로 볼 때는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지만은 그것들이 다 입주되고 난 뒤에는 주거 인프라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예전에 좀 허름한 주택들이 많은 그러한 그 도시의 이미지의 도시 부산이 아니라 이제는 반짝반짝한 그 신축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그러한 그 신흥 주거 단지로 부산이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아져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재개발을 해가지고 물량이 들어오면은 중간에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